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과거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학교마다 꼭 몇 명씩 소위 양아치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죠. 이 양아치들의 특징이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고 꼭 거친 언행을 하면서 이 양아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진짜 무림의 고수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고 무술을 잘한다는 게 또 진짜 싸우지도 않죠, 쉽게. 그렇지만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나서 한번 싸우면 아주 무서운 실력을 드러내곤 합니다. 근데 양아치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양아치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이 거친 언행으로 자기들의 티를 내는 건 사실은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이죠. 또 그 약하다는 걸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고, 또 열등감도 아주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양아치들은 주로 보면 자기보다 약한 상대, 또 저학년을 상대로 우스갯소리로 돈 500원 주면서 담배 2갑하고 음료수 2병 사오고 400원 남겨와라,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행동들을 일삼죠. 남을 삥 뜯어먹는 그런 것들을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다가 이런 양아치들이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양아치들에게 완장까지 채워주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요, 다른 학교 양아치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이럴 때 이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언제나 무슨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또 자기들이 나서려고 해요. 자기들 존재감이 그때 있으니까 이 양아치들이 나서서 다른 학교 양아치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할 때 이렇게 양아치들이 좀 필요해질 때가 생기고, 이 양아치들이 좀 상남자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 지지를 받게 되고 또 완장을 채워주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양아치들은 상남자처럼 가끔 보이고 협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양아치는 결국 양아치일 뿐입니다. 그 양아치 근성을 버리질 못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여권이 때를 지어서 괴롭히는 것을 보면 꼭 양아치 같다, 양아치 근성을 못 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양아치들은 자신들이 하는 협박, 거짓말, 천박한 언행, 삥 뜯는 행동, 이런 걸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면 사실은 양아치가 아니죠. 옛날 부산을 무대로 했던 영화 친구 기억하시죠? 곽경택 감독. 그 친구를 보면 같은 친구들끼리 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준석이었나요? 준석이가 동수를 죽이면서 자기 똘마니를 시켜서 동수를 죽인 걸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왜 인정을 했느냐, 자인을 했느냐고 하니까 그 준석이가 얘기를 하죠. 쪽팔려서 자인을 했다 이럽니다. 쪽팔려서,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걸 알면 이젠 양아치는 아니죠. 좀 그래도 좀 수준이 높은 건달 이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곽경택 감독을 한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나는 그 대목이 아주 인상에 남는다 하니까 자기도 의도적으로 그 말을 꼭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면 이미 양아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이나 최재형을 혼자 앉혀놓고 수많은, 지금 때가 많으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수많이 때를 지어서 숫자를 믿고 몰려들어서 윽박 지르고 호통치는 모습, 혼자 앉아서 윤석열, 최재형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예의 바르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아치들이 누구를 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꼭 연상하지 않습니까? 또 추미애를 앞세워서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용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꼼짝 못하게 묶으려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 이제 추미애가 하는 저 역할을 공수처에 다 맡기면 되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추미애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또 양아치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뭐 옛날 장군들에 빗대서 서로 격려해주고 뭐 축여주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 양아치들의 꿈이 싸움을 잘하는 건데 사실은 양아치들은 싸움 실력은 별로 없거든요. 그걸 스스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옛날 장군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를 지냈던 최백은 교수가 추미애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를 했습니다. 용맹하게 잘 싸운다. 윤석열을 상대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면 아무도 추미애를 격려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최근에 거의 없었어요. 여당에서도 추미애를 부담스러워하고 저렇게 거칠게 언제까지 저래야 하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추미애가 며칠 전에 SNS에 자기가 지금 뭐 힘들고 외롭다, 뭐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프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소는 지금 여권 지도부에서 이제 추미애 용도 폐기론이 나오니까 자기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서 윤석열을 막고 있는데 자기가 대표 선수로 나서서 방패막이로 자기 뒤에서는 추미애가 너무 거칠고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윤석열의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좀 잘 싸워보라고 나갔는데 최하급으로 싸우고 있다. 이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다. 저 추미애를 바꿔야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 이렇게 다 막 무너져 가면서 싸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권에서 좀 격려할 필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백은 교수가 추미애를 이순신 장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 양아치들이 뭐 계백 장군, 을지문덕 장군, 뭐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들을 비교해서 저것들끼리 격려를 하고 잘 이럽니다. 자기들끼리는 뭐 싸움 잘하는 게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자기들 눈에는 뭐 을지문덕이나 계백, 뭐 안중근 이런 사람들이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하는 그것만 보고 이순신 장군이 정말 뭐 무술 싸움을 잘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은 전략가죠. 전략 전술을 한 정말 장군이죠. 나라를 구한. 싸움을 잘한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싸운다 이거죠. 추미애. 니 잘 싸우니까 계속 등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니 계속 싸우라 이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진흙탕 개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추미애 너라도 등 떠밀어서 어쨌든 공수처가 생길 때까지는 이 추미애를 써먹어야 되니까 뭐 미친 사람처럼 윤석열과 싸우라고 등 떠미는 격입니다. 양아치들은 또 센 욕설이나 협박질을 잘 합니다. 뭐 문신 같은 게 보이도록 하고 이 겉으로 뭐 침을 틱틱 뱉는다든지 뭐 아주 이렇게 거친 행동들을 잘 합니다. 말이나 이런 행동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 싸움 실력은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싸움은 잘 못하니까 어쨌든 겉으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통해야 자기들이 뭐 삥 뜯고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얘기합니다. 원전 수사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재형을 향해서 집권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겠다고 외칩니다. 사실은 두려워서 이러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좀 천박한 막말이나 이런 뭐 욕설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야 솔직한 표현이다. 서민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추겨 세웁니다. 또 가끔씩은 이 참 욕이 사이다처럼 시원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욕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그 사람 인격도 무너지게 되고 정말 이 온 사회에 역겨워지는 거죠. 또 양아치들은 비겁하게 싸웁니다. 싸움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또 센 상대에겐 진짜 센 상대에겐 바로 꼬리를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반칙을 일삼습니다. 또 떼거리로 싸웁니다. 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용 이 뭐 여러 번씩 거의 다 합하면 뭐 열 몇 번이지 않습니까? 이걸 남용하는 반칙을 일삼습니다. 또 윤석열은 혼자서 별다른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온 여건이 떼거지로 나서서 윤석열, 최재형을 공격합니다. 1위는 꼭 때로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근데 진짜 무림의 고수, 호랑이가 나타나면 1위들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양아치들은 또 이 열등감에 아주 차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또 자기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그 열등의식에 피해자의식, 또 주변자의식 뭐 이런 거에 꽉 차 있습니다. 어쩌다가 완장을 한번 채워줘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공부는 하기 싫고 또 남 공부하는 건 보기 싫은 겁니다.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공부 안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완장을 차면 전부가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또 약한 친구들의 도시락을 뺏어와서 전부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정을 다진다, 또 뭐 협력한다, 의리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삥 뜯어서 나누어 먹으면서 지원금이다, 보상금이다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지지를 잃을까 봐, 자기들이 실력이 없고 또 겁이 많고 하니까 지지를 잃을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지지 세력에 대해서. 갖은 표를 구걸하는 행동들 뭐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런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막 어거지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기를 치면서도 자기들끼리는 묘수를 냈다, 막 훌륭하다 하고 서로 또 치겨 세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니까요. 양아치들의 완장은 잠시 채워줄 수는 있지만 빨리 다시 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실하게 공부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양아치를 쓸어내려면 무림의 고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아치를 쓸어내고 난 다음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양아치들이 협격이다, 또 뭐 상남자다 하면서 잠깐 양아치들에게 기울었던 그런 지지하는 마음들을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양아치들에 대한 약간의 지지를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뭐 공부를 하기 싫지만 또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래도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결국 양아치는 양아치일 뿐입니다. 양아치 근성은 버려지지 않습니다.